낡은 원룸. 25 청년이 봉투 하나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석 달 동안 밀린 월세, 전부는 아니지만 성의만은 보이고 싶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쉰 그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찰나의 정적. 문 안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 몇 초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문이 열리자 집주인 오세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청년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더니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곧장 벽장으로 다가가더니 낡은 자수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살짝 튀어오른 종이는 도윤의 발끝 앞에 멈춰 섰습니다. 눈길을 내리자 희미하지만 분명한 글자가 보였습니다. 한도윤. 그리고 그 순간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25 한도윤은 손에 낡은 봉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3달 밀린 월세, 전부 갚을 수는 없었지만 성의만큼은 보이고 싶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망설이던 순간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쪽에서 느릿한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그 몇 초가 이토록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도윤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에는 차가운 땀이 맺혔습니다. 문이 열리자 단정한 차림에 이른 가까운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가 바로 집주인 오세란이었습니다. 도윤은 허리를 깊게 숙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층에 사는 한도윤입니다. 밀린 월세를 가져왔습니다. 세라는 젊은 청년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오래전 기억 속 누군가를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도윤의 이마에서 코끝으로 그리고 턱선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잠깐만요. 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문틀을 붙잡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윤은 당황스러웠습니다. 혹시 월세를 더 많이 밀린 줄 아시는 건 아닐까?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세라는 대답 대신 도윤의 머리칼을 살짝 젖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도윤의 귀에 머물렀습니다. 세라는 떨리는 손으로 도윤의 머리칼을 살짝 젖혔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도윤의 왼쪽 귀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동그란 귀 모양, 그리고 귓불 아래 작은 점까지. 이 귀 모양, 우리 집 애들이 다 이렇게 태어났어. 뜻밖의 말에 도윤은 얼떨떨했습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자신의 귀를 만지며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아시는 건가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세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집 안으로 그를 들였습니다. 들어와 봐. 내게 보여줄 게 있어. 거실로 들어서자 오래된 가구들과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라는 벽장 앞으로 다가가 문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안쪽에서 오래된 보자기 하나가 조심스레 꺼내졌습니다. 푸른 실로 수놓인 독특한 무늬가 선명했습니다. 도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 무늬가 자신의 낡은 청가방에 새겨진 무늬와 똑같았던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도윤의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세라는 보자기를 펼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보자기는 내 딸이 쓰던 거야. 20년도 넘은 일이지만 잊을 수가 없어. 그 순간 보자기 속에서 낡은 접종카드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카드는 마루 위에서 한 번 튕기며 도윤의 발치에 멈춰 섰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는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주워들자 그의 심장이 격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도윤. 분명한 글씨였습니다. 세라는 눈가가 젖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내 딸이 병원에서 받아온 거야. 내가 태어난 직후였지. 도윤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고아원에서 자라며 알고 있던 이름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손에 든 접종카드를 바라보며
그동안 품어왔던 의문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럼 저는 정말, 그래, 넌 내 외손자야. 세란의 목소리에는 20년 넘게 억눌러온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도윤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내 딸 미영이가 너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어. 그때 내 아빠는 감당할 수 없다며 널 어디론가 데려갔지. 나는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자신의 뿌리, 그 답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곧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발걸음과 함께 또 다른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세란의 동생 오세훈과 그의 아들 오지우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게 도윤을 훑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오세훈은 서류 봉투를 거실 탁자에 툭 내려놓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40대 후반의 그는 양복 차림에 날카로운 눈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님, 재개발 보상금이 코앞인데 이상한 청년을 집에 들이면 어떻게 해요? 28빈 지우도 아버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가족 행세하며 재산 노리는 놈들 말이에요. 도윤은 억울했지만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밀린 월세를 갚으러 왔을 뿐입니다. 다른 목적은 없어요. 세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보자기랑 접종 카드는 뭐고 갑자기 외손자 소리는 또 뭡니까? 세라는 분노 섞인 목소리로 동생을 막아섰습니다. 이 아이는 내 피부치야. 미영이 아들이라고. 내가 어떻게 몰라보겠어. 증거가 뭐 있어요? 낡은 보자기 하나, 이름 적힌 종이 한 장이면 가족이 되는 겁니까? 지우가 날카롭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도윤의 낡은 옷차림을 훑으며 경멸을 드러냈습니다. 게다가 재개발 보상금이 3억이 넘어요. 그 돈 노리고 온 거 아니에요? 도윤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저는 돈 따위에 관심 없습니다. 그저 제 뿌리를 찾고 싶을 뿐이에요. 세우는 냉정히 외쳤습니다. 그럼 증거를 내놓으세요. DNA 검사라도 받든지 말이에요. 아니면 내일부터 이 집에서 나가라고 통보하겠습니다. 도윤은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오세훈 가족의 차가운 시선이 아직도 등줄기를 따라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든 접종 카드를 바라보며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증명할 방법은 없을까? DNA 검사를 받으려면 시간도 돈도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오세훈의 협박이었습니다. 내일까지 증거를 가져오지 못하면 이 집에서 쫓겨날 상황이었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원장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 너는 이 골목 어디선가 태어났을 거야. 내가 온 그날 보자기에 이 동네 사진관 도장이 찍혀 있었거든. 도윤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 사진관이 아직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재촉해 골목으로 나섰습니다. 오래된 골목을 따라 걷다 보니 구석진 자리에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추억사진관.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흑백 사진들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진관 주인이 낡은 앨범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보자기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 보자기를 기억하시는지요? 20년 전쯤 이걸로 아기 사진을 찍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사진관 주인은 잠시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눈이 커졌습니다. 아, 이거 내가 찍어준 거네. 기억나? 예쁜 아가씨가 갓난아기를 안고 와서 기념사진을 찍자고 했지. 도윤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아가씨 이름이 혹시 미영이었나요? 맞아, 맞아. 오미영. 그 애가 아기 아빠는 책임지지 않겠다고 해서 혼자 키우겠다고 하더라고. 참 안 됐어. 주인은 서랍에서 낡은 앨범을 꺼내며 계속 말했습니다.
여기 있어. 이 보자기 같이 찍은 사진. 앨범을 펼치자 젊은 여성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흑백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얼굴은 도윤이 세란의 벽에서 본 사진 속 딸과 똑같았고 아기를 감싼 보자기도 분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진 복사본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잠깐만 기다려봐. 도윤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첫 번째 증거를 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다음 목적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동네 끝자락에 있는 작은 의원. 간판에는 박소학과라고 적혀 있었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옆집 할머니에게 물어보니 원장 선생님이 은퇴하셔서 집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세란의 집 마당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밤새 모은 자료들을 들고 나타났고 오세훈 가족은 팔짱을 낀 채 그를 맞았습니다. 어디 한번 봅시다. 무슨 증거를 가져왔는지. 세훈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차분히 사진관에서 받은 복사본을 내밀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20년 전 오미영 씨가 갓난아기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세라는 사진을 받아들고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맞아, 내 미영이야. 그리고 이 아기가 바로. 사진 한 장으로는 부족해요. 지우가 냉정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그 아기가 정말 이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닮은 아기는 얼마든지 있잖아요. 도윤은 두 번째 자료를 꺼냈습니다. 은퇴한 박 원장에게서 받은 진료 기록 사본이었습니다. 이건 당시 예방접종 기록입니다. 박 원장님이 직접 확인해 주셨어요. 오미영 씨가 한도윤이라는 아기를 데리고 와서 접종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세훈은 서류를 뺏어 들고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의사의 서명과 도장이 선명했고 날짜와 이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조작할 수 있어요. 요즘 기술이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하지만 지우의 목소리에는 이전보다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도윤은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이라고 하실 건가요? 그의 손에는 고아원에서 받은 입소 기록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한도윤이라는 아기가 이 동네에서 발견되어 고아원에 맡겨졌다는 공식 문서였습니다. 세라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발견 장소, 우리 집 앞 골목길. 발견 당시 소지품, 푸른 실로 수놓인 보자기. 마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세훈과 지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도 이 모든 게 우연일 수도 있어요. 세훈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각서라도 쓰게 해요. 재개발 보상금에는 절대 손 안 대겠다고. 도윤은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제 뿌리를 찾고 싶을 뿐이에요. 세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돈만 바라보니 이 집이 텅 빈 거야. 사랑은 어디에 있니? 바로 그때 담장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옆집에 사는 80대 김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80을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20년 전 일이라고 기억 못한다고 생각하나? 이 늙은이 머리가 그렇게 나쁜 줄 아나? 할아버지는 손가락을 떨며 과거를 꺼냈습니다. 그때 미영이가 아기를 안고 이 마당에서 놀던 모습이 아직도 선해. 그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잠 못 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세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미영이가 세상 떠나고 나서 그 아기 아빠라는 놈이 한밤중에 와서 아기를 데려갔지. 세란이가 얼마나 울었는데. 지우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20년 전 일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기억하세요? 노인분 기억은 흐릿할 수도 있잖아요. 김할아버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 녀석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그때 일기도 썼어. 미영이 죽던 날, 아기 사라진 날 다 적어뒀다고. 할아버지는 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날짜와 함께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봐. 2005년 3월 12일. 미영이 아기 울음소리 심해짐. 2005년 4월 2일. 미영이 폐렴으로 세상 떠남. 2005년 4월 5일. 새벽 3시 남자가 와서 아기 데려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는 너무나 상세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도윤은 감격에 겨워 할아버지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건 없어.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할아버지는 지우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 청년이 정말 미영이 아들 맞아. 귀 모양도 똑같고 눈썹 사이 점도 그대로야. 내가 아기 때부터 봤는데 틀릴 리 없어. 세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근거가 없어 보였습니다. 도윤은 분노를 억누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마세요. 저는 법적인 절차도 밟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됐지? 이 아이가 정말 우리 핏줄이라는 걸 알겠지? 하지만 세훈은 마지막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상속 문제는 별개예요. 재개발 보상금은 누님 몫이지 갑자기 나타난 외손자 몫은 아니라고요. 모두가 숨죽인 순간 세라는 접종 카드를 꼭 쥐며 결심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결정할 일이야. 며칠 후 구청 주민센터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년 전 보관된 자료들이 하나씩 확인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출생신고서, 주민등록 이전 기록,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인 병원 출생 기록까지 모든 서류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오미영의 아들 한도윤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구청 직원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특이한 경우네요. 출생 후 바로 고아원으로 보내진 기록이 있는데 친족 관계는 명확히 확인됩니다. 세라는 흐느끼며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드디어 돌아왔구나. 20년을 기다렸어. 도윤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자신의 정체성, 그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훈과 지우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걸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상속 문제는 법적으로 복잡하다고요. 세훈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도윤은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상속 따위 바라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지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돈이 아니라 가족을 찾으러 온 거예요. 할머니께서 행복하시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세라는 도윤의 말에 더욱 눈물을 쏟았습니다. 정말 착한 아이구나. 미영이를 닮았어. 도윤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은 할머니와 세훈 삼촌 가족이 나누세요. 저는 이 동네에서 제자리를 만들어 갈 거예요. 세훈의 얼굴에 당황스러움이 스쳤습니다. 도윤이 정말로 돈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뭘 원하는 거예요? 그냥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을 뿐이에요. 명절이나 생일 때 함께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런 평범한 가족 말이에요. 세라는 도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구나. 그날 저녁 세란의 집 마당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갈등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훈과 지우는 여전히 도윤을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고 가족 모임에서도 어색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세란과 도윤은 새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재개발이 시작되기 전까지 남은 시간 동안 한옥 일부를 개조해 작은 공간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돈도 많이 들 텐데.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재개발되면 다 헐릴 건데 그 전까지라도 의미 있게 써보자. 세란의 눈빛에는 새로운 활력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것은 하숙 겸 작은 책방이었습니다. 한옥의 사랑채를 개조해 책들을 진열하고 안채 한 방은 도윤이 머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오래된 책장을 기증했고 옆집 아주머니는 손수 만든 방석을 가져왔습니다. 이 동네가 이렇게 따뜻한 곳이었나? 도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원래 그랬어. 재개발 소식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지. 세란이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개장 첫날 동네 아이들과 대학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래된 한옥안에서 책을 읽는 모습이 신선했습니다. 책방 간판에는 세란이 직접 써준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청운방. 이 동네의 옛 이름이자 세란이 젊은 시절부터 품어온 꿈의 이름이었습니다. 청운방이라니 멋진 이름이네요. 한 대학생이 감탄했습니다. 청운이란 푸른 구름을 뜻해 높은 뜻을 품고 살라는 의미지. 세란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훈이 험악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누님,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재개발 업체에서 연락 왔는데 건물 철거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잖아요. 무슨 문제? 이 책방 때문에 철거 일정이 늦어진다는 거예요. 보상금 지급도 연기될 수 있대요. 세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철거 날짜에 맞춰서 정리하면 되잖아요. 당신이 뭘 책임져요? 이미 동네에 소문이 다 났어요. 돈 많은 할머니 꼬셔서 책방 차려줬다고. 지우까지 거들며 날카롭게 몰아붙였습니다. 세라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 이 아이는 내 가족이야. 그러나 세훈 가족은 여전히 음침한 눈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2달이 더 흘렀습니다. 청운방은 동네의 작은 명소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문을 여는 세란과 도윤, 그리고 책을 읽으러 오는 사람들로 한옥은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세란이 갑자기 몸이 아프다며 주저앉았습니다. 도윤은 급히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큰 병은 아니에요. 나이가 나이인 만큼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히 쉬세요. 의사의 말에 도윤은 안도했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세란이 생각보다 많이 약해져 있다는 것을. 병원에서 돌아온 후 도윤은 세란을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아침마다 죽을 끓여드리고 저녁에는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미안해, 도윤아. 내가 고생이 많구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저야말로 할머니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세라는 따뜻한 눈길로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핏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알겠어. 핏줄이 아니라 마음이 우리를 묶어줬구나. 도윤은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 서로를 걱정해주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군요.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세훈과 지우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온 것입니다. 누님 몸은 좀 어때요? 세훈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 도윤이가 잘 돌봐줘서. 지우는 도윤을 바라보며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봐요. 아니에요.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이었잖아요. 도윤의 너그러운 대답에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훈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정말 의심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당신이 진짜 가족 같은 마음으로 누님을 돌보고 있더라고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 갈등 끝에 찾아온 화해의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재개발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세라는 도윤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새로운 곳에 더 큰 책방을 차리자. 우리 둘이서. 정말요? 그래. 청운방을 계속 이어가는 거야. 거실 창 너머로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20년의 긴 이별 끝에 찾아낸 진정한 가족. 그것은 돈도 서류도 아닌 서로를 붙잡아주는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그들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청운방을 열 것입니다.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은 두 사람과 함께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